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다리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거나 하는 식이 아니고,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 프레스 F키 같은 거 나타나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뿅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동을 해서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한 이만큼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여기까지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었죠. 예, 이만큼 지금 만들어 놨고, 얘가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루프린트에 레벨 블루프린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여기 한글로 타임라인 추가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추가가 돼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이 타임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플레이나 뭐 다른 것들도 뭐 이렇게 있는데요. 플레이로다가 이렇게 핀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제 주어진 그래프 형태로 이제 우리가 값을 줄 건데요. 거기 있는 값의 형태대로 얘가 이렇게 1초에 뭐 30번에서 60번 아니면 120번 뭐 이 정도로 계속해서 값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여기 x좌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x좌표의 값을 계속해서 올려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한테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두고 x좌표의 값만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래서 나한테 그걸 던져주는, 그럼 내가 얘를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타임라인한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설정을 미리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타임라인이 구독이 되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 0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이런 게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넣어줄 값은 움직임을 위한 벡터 값이잖아요. 그죠? 벡터 값은 물론 우리 여기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 이거 x좌표 하나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경우에는 그냥 벡터 값을 통째로 다 받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막 이렇게 좀씩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위아래도 살짝 움직이고 좀 더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뭐 이쪽으로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얘는 벡터 값으로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 값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벨 블루프린트로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탭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일로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벡터 값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벡터 트랙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녀석. 얘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프예요, 그냥.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x값만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y랑 z값은 변경 안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여기 자물쇠를 눌러가지고 잠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잠금을 해주면 x값만, 지금 빨간색 선만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x값이거든요. 그럼 한번 얘를 그냥 계속 설명 들어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여기 0이라고 되어지는데 이게 0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간이에요, 시간. 0초, 0.25초, 0.5초, 1초, 뭐 2초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0초고 거리도 0인 여기 근처에다가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점에 대한 정보가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요. 시간은 마이너스 뭐 굉장히 작은 숫자고 값은 0이래요. 시간을 0으로 놓고 값도 0으로 놓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설명 앞에 아무리 들어봤자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점은 0초에
값이 0인 그런 점이에요. 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시간으로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를 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3초쯤 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해서 움직인 다음에 3초쯤에 그냥 이렇게 한 점을 딱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또 값이 이렇게 시간이랑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시간을 3초로 놔두고 값은 1000cm 이 언리얼에서 모든 그 거리에 대한 값이 다 센티미터라고 했죠. 1000cm면 10m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1000cm라고 했는데 값이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주면 얘 갑자기 수직으로 팍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단위가 지금 뭐 1, 0.5, 0.5 단위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넣어준 값 3초에 1000이 다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는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세로에 맞도록 줌, 이 녀석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또 오른쪽에도 또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거 가로에 맞도록 줌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돼요. 그러면 0초일 때 값이 0이었고 3초일 때는 값이 1000인, 그러니까 1000cm인 이런 그래프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래프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이 한 칸이 지금 0.25초인데 0.25초에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또 0.25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또 이만큼 증가하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0초일 때는 0이었다가 3초일 때는 1000의 값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속도로 값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타임라인은 우리가 지금 정해준 그래프대로 지금 세트랭 0이라는 게 아까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새로 생겼죠.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름을 바꿔주고 싶으면 이제 이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그게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를 바로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선택이 안 되니까. 그냥 이 그래프 선택하고 F2키를 누르면 여기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 브릿지 X 로케이션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벤트 그래프로 가보면 브릿지 X 로케이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사실은 X 로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브릿지 로케이션인 거죠. 근데 우리는 X의 값을 여기서 쓸 거니까 이름 한번 이렇게 줘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주시면 나중에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원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 타임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이 브릿지 X 로케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그려진 그래프대로, 그러니까 0초일 때는 0이란 값이 나올 거고 Y랑 Z는 계속해서 0으로 쭉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0이란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0,0이 떨어질 거고 0초일 때는, 그리고 뭐 한 이쯤 왔다 1.5초쯤 왔다 그러면 여기 1.5초쯤의 값이 이거잖아요. 512. 그러면 한 여기쯤 왔을 때는 1.5초쯤 후에는 512,0,0이란 값이 떨어지겠죠. 벡터가. 그리고 여기쯤 오면 3초일 때는 여기는 1024보다는 1000이겠죠. 사실은 1000,0,0이란 값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굉장히 무수히 굉장히 빠른 1초에 한 30번에서 60번 정도, 그 정도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값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연결되도록. 그래서 한번 이 타임라인에서 나온 값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래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그래프에서 시작하자마자 타임라인한테 플레이 하라고 핀을 연결해줬고, 그럼 바로 얘는 이 그래프에 나온 대로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뿌려줄 거예요. 0초일 때는 0,0,0,
3초일 때는 1000,0,0,0인 값을,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계속해서 중간값을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주는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위치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위치값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써먹냐? 이 브릿지를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 위치 같은 걸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늘 갖다 놨습니다. 이제 얘의 로케이션을 정해줘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형을, 그러니까 잘못된 유형인데, 첫 번째 잘못된 유형이 뭐냐면 아마도 대부분 이 방법을 쓰실 거예요. 이 브릿지의 로케이션을 정해주는 거죠. set location, 이거 풀리겠습니다. set actor location, 이 녀석. set actor location, 우리 전에 방문 없을 때 이거 썼었죠. 처음에 set actor location 레벨 1에서 한번 썼을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얘의 이 브릿지의 위치를 정해주는, 이걸로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 실행핀은 업데이트 핀을 쓰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서 값이 계속해서 초마다 굉장히 자주 얘가 여기로 얘를 실행시켜 줍니다. 굉장히 많이, 자주. 이 타임라인이 3초 동안, 우리 3초 동안으로 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길이가, 이걸로 다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길이가 3초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 길이가 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색깔이 딱 변하죠. 3초까지만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3초 동안 값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x값이 점점 올라가는, 보면 이쪽은 다 그냥 이렇게 y랑 z는 이렇게 밑으로 다 0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으니까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이런 값을 계속 얘가 보내줄 거고,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얘한테 위치를 정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잘못하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쉽게. 그래서 브릿지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타임라인에서 나오는 값으로 정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게 나오겠죠. 아이고, 총을 누르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이게 다리가 위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떨어져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시작할 때로 보면 안 되겠군요. 이걸 제가 풀고 F키를 누를 때로 바꿔 놓겠습니다. F키 누를 때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거 컨텍스트에 따라 풀러셔야 될 거예요. 인풋으로 들어가서, 있다. 인풋에 키보드 이벤트, 거기서 F, 키보드 이벤트에 F로 가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F키를 누를 때마다 이게 되겠죠. 실행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한번 자세해서 지켜볼게요. F를 누르면 얘 갑자기 위로 올라가고 뒤로 가서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서 왜 안 되죠? 고민을 막 하실 텐데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놓으면 이 다리의 위치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값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0,0,0으로 0을 줬잖아요, 얘는. 그럼 얘는 0초일 때, 그러니까 이게 F키를 누르자마자 바로 얘는 여기서 나온 0,0,0으로 이 다리를 이동시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얘의 위치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0,0,0으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고 뒤로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0,0,0은 어디쯤일까요? 여기 제일 가운데일 테니까, 네, 뭐 아무튼 어느 위치로 0,0,0으로 이동을 했겠죠. 네, 그렇게 이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냥 있는 거에서 앞으로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얘가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어떤 특정한 위치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유형,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더해주면 되겠구나. 여기서 나오는 값을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얘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계속해서 1, 2, 3, 뭐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걸 타임라인을 보면 여기 0부터 1000까지 계속해서 쭉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0부터 1000까지 나오는 걸 이용하면 얘가 부드럽게 쭉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많이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럼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한번 이 블루프린트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두 번째 유형이거든요.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또 막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add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0부터 1000까지 나오는 값을 더하려고 하니까 x값만 계속 더해지겠죠,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값이 y랑 z는 다 0이니까 x값만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dd하고 한 칸 띄고 벡터를 치면 이렇게 딱 우리가 필요한 벡터 더하기 벡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렇게 쓰지만 얘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get actor location, get actor location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브릿지의 위치를 찾아낸 거잖아요. 브릿지의 위치, 현재 위치에다가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값을 더하면, 그죠? 현재 위치에다가 지금 여기서 0부터 1000까지 나오고 있는 그 값을 더하면 얘는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위치로 다 정해주면 얘는 앞으로 쭉 가겠죠. 두 번째 오류로 생각되는, 여기까지 하시면 정말 많이 생각하신 거지만 그 유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키를 눌러볼게요. 좀 날아가 버렸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본 상태에서 F를 누르면 아까와 달리 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죠? X값만 계속 더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너무 빨리 앞으로 슉 날아갔어요. 아까랑은 너무 다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뭐의 함정이냐면 위치를 가져오잖아요. 만약에 맨 처음에 0,0,0이 나온다면서요. 그럼 맨 처음에는 이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밑으로 가는 거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건데요. 이렇게 위치를 가져요. 그럼 얘의 위치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0,0 중에 사실 의미 있는 값이 앞에 값만 있는 거죠. 다른 거 어차피 계속 0만 나오니까 0을 더하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엔 아마도 뭐 한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아마 3,0,0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건. 그럼 3,0,0이 나왔는데 근데 이 다리의 위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x값에서 3을 더했어요. 그리고 그 3을 3,0,0을 더한 값.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처음에 x값이 얘가 만약에 이 다리의 위치 x값이 처음에 10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103이 x값이 처음에 이 3,0,0이 나왔을 때 x값이 103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만큼 더해진 6,0,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3씩 더해져서 값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올지 몰라도 여기서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될지 몰라도 뭐 일주일에 한 30번 정도 이게 울려가지고 이게 실행이 돼가지고 뭐 3, 6, 9, 12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값이 쭉 나온다면 두 번째는 6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103이 된 상태에서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그 다음에 6이 나왔어. 근데 얘의 로케이션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x의 로케이션이 103이래요. 그럼 여기다 우리는 또 6을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9가 됩니다. 이걸 쭉 적어볼까요? 100, 103, 109 이렇게 돼요. 값이 3만큼만 띄고 있는데 여기선 3만큼 띄었지만 그 다음엔 6이 띄어버린 거죠.
왜 6이 떴죠? 3만큼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실제 값을 보니까 6만큼 띄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103 다음에 109가 됐어요. 6이 나왔으니까 109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 9가 나오면 11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8이 됐으니까 차이가 9만큼 차이가 나요. 갈수록 3만큼 뛰는 게 아니라 3, 6, 9, 그 다음에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3보다 더 큰 수로 막 배수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슝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계속해서 이 값들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3, 6, 9, 그 다음에 12만큼 차이가 날 거고 15만큼 차이가 날 거고 18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30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음, 그냥 예,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겪게 될 문제일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x값이 그렇다고 얘를 30 빼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얘의 위치를 받아 놓습니다. 이게 브릿지의 위치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받아 놓은 그 위치에다가 여기서 나온 값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브릿지의 초기 위치를 받아 놓을 변수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뭐 init 초기에 init 브릿지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었군요. 예,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값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init 브릿지 로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 값은 뭘로 쓰냐, 말 그대로 초기에 있던 다리의 위치, 지금 현재 맨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초기에 있던 시작하자마자 여기 초기에 있던 맨 처음에 있는 이 다리의 위치를 저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브릿지는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복사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의 로케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get vector location, 이거 get vector location을 해주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다리의 위치가 일로 나올 거고 리턴 밸류로 나올 거고 그 값을 얘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init bridge location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리의 위치를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이 위치를 저장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나온 얘는 계속해서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값을 계속해서 내보내 준다면서 0, 1, 2, 3, 4, 5, 6, 7, 8, 9, 10, 1000까지 이렇게 쭉 계속 보내준다면서요. 그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일정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처음 위치보다 1만큼, 처음 위치보다 3만큼, 처음 위치보다 6만큼, 처음 위치보다 9만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값을 보내주면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 그래프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아니고 얘도 아닌 거죠. 더하긴 더하는데 뭘 더하냐? 여기 init bridge location 내 위치, 그러니까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 받아놓고 아무 데서도 얘를 변경한 데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 한 번만 받아놨던 그 값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의 위치랑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값이랑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얘를 계속해서 실행을 해주면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럼 얘가 부드럽게 앞으로 가겠죠. 뭐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F키를 누르면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제가 어딘가 선을 연결 안 한 게 있나요?
혹시 이 다리가 안 움직이시는 분이 이거 이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했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F키를 잘못 눌렀나요?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벤트가 시작되면 브릿지의 위치를 잡아줬고, 그리고 이걸 안 해줬군요. 브릿지 타겟의 브릿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타겟의 브릿지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어떤 녀석이 바뀌는지가 왜 컴파일할 때 에러가 안 났을까요? 타겟이 없었는데 셀프로 잡혀서 그랬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동작을 하고 있죠. 근데 약간 모질라네요. 이게 끝까지 가서 닿아야 되는데 안 닿고 있으니까 좀 더 높은 값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0부터 1000까지로 했는데 타임라인에 1000이 아니고 한 1200 정도? 3초의 값은 1200. 그럼 얘가 경사 좀 더 급해지겠죠. 왜냐하면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컴파일하고 해보면 F를 누르면 근데 아주 1cm 모자란 것 같죠? 이것도 맞춰줄게요. 1250으로 해주겠습니다. 더 올라갔죠. 더 값이 커지니까. 플레이에서 F 누르고 한번 가서 보면 근데 아주 끝에 겨우 딱 닿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맞추면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뭐 지금처럼 이런 것도 되고 뭐 문이 저절로 이렇게 슬라이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회전 문이 열리는 거라든지 뭐 그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장치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천천히 움직였다가 끝에 가서 또 다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늦게 천천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빨리 움직였다가 또 끝에 가서 천천히 움직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출발할 때 천천히 갔다가 중간에 빨리 갔다가 멈출 때 천천히 멈추는, 다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도 어차피 그래프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0인 상태의 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보면 여기 자동이 있어요. 뭐 여기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동을 딱 선택하시면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 한 칸을 보세요. 이 한 칸을 가는 동안에 여기 이만큼, 이 한 칸을 가는 동안에 요만큼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한 칸을 가는 동안에 이만큼이나 올라가요. 이만큼이나.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얘는 이만큼만 이동하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이나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한 칸 동안에 이쪽이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가 거리고 얘는 거리는 센티미터고 시간은 초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거리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에 요만큼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조금만 이동하고 중간에는 많이 이동하고 끝에 또 조금 이동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런 그래프는 다 그런 뜻이에요. 그 프리미어나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이징이랑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실행해 보면 가까이 가서 F키를 눌러볼게요. 지금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끝에 가서는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또 점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X, 시간, 뭐 값 이렇게 나올 때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여기 클릭하면 여기 또 이렇게 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도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자동을 누르면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이쪽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밑으로 하면 여기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0.5초일 때는 0보다 작은 값이 더해지니까 결국은 x값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x값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는 0보다 큰 값이니까 더했을 때 더 큰, 이전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만 여기는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놓고 F키를 누르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왜 이렇게 될까요? 값이 줄어들었으니까 뒤로 가야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초도 너무 길다 그러면 뭐 1초 만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여기서 정한 값이 1초일 때 1250이니까 이거를 얘 때문에 좀 꼬이겠네요. 얘를 이만큼 해놓고 맨 마지막 점을 1초로 놓고 1250이라 놓으면 뒤로 일단 갔다가 엄청 빠르게 확, 그러니까 1초 내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경사도 굉장히 급하게졌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했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도 예전에 배우셨던 뭐 미분 적분 다 이 기울기가 속도고 뭐 이거 다 여기서 다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소인수분해 이후로 수학을 나가지고 잘 기억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면 1초 만에 1초일 때 1250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해보면, 가까이 가서 F키를 누르면 무섭게 확 가버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올라탄 채로, 지금 제가 여기 다리 위에 올라탔잖아요. 이 상태로 F키를 눌러보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네, 위에 타고 있으니까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줄 때는 대부분 초기 값을 저장해 놓고 그 초기 값을 이용해서 거기 나오는 값들을 더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타임라인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뭐 찬장 서랍이 열리게 하는 거라든지 뭐 문이 열리게 하는 거라든지 회전문 열리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었군요. 이번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